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가까스로 이사장과 상임이사 동시 공석 사태는 피했지만 여전히 경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시민단체의 갈등이 왜 일어났고 그 이면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농어촌 공동체의 정점인 협동조합이 정치판으로 변질되면서 이전투구식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이 까다로운 인증 절차 탓에 겉돌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파행 운영으로 지역사회 우려를 사온 근로자 건강센터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5.18 정신이 정부 개헌안에 명시되는 등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5.18 기념재단이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혁신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갈등을 빚어온 재단이 최근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신임 이사장이 선임식 9일 만에 사의를 표하고 현 상임이사 임기 역시 이번 주로 끝나는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동시공석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앞두게 된 재단이사회는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열고 공모에 응한 2명 가운데 신임 상임이사로 조진태 씨를 선임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 협의회가 제기한 이사장 밀실 추대 의혹과 현 상임이사를 겨눈 연임 반대가 5.18 기념재단 기능마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사장도 없고 상임이사도 없으면은 이제 공격이 떠버리자 재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뽑는 것인데. 이사장 사임 사태를 불러온 밀실 추대 의혹의 출발점은 5.18 기념재단 혁신위원회였습니다. 지난 2년간 기념재단의 파행 운영을 지적하며 혁신을 촉구해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단과 함께 혁신위를 꾸리려다 의견이 틀어지며 참여하지 않았고 재단은 자체 혁신위를 꾸렸습니다. 혁신위는 2달여간 활동하며 현실적으로 기념재단 이사회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5.18 기념재단 후원회의 의석수를 줄이는 안, 추천위를 통한 이사장 선출, 공모를 통한 상임이사 선출 등 여러 안을 내놨습니다. 후원회는 지난 94년 재단 출범 당시 5.18 보상금 등을 모아 재단에 초석을 놓은 단체로 이사 추천 등을 해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런 혁신안들이 소통 없는 셀프 혁신이었고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광주의 그 민주주의를 대표해야 될 그 기념재단에서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아주 그 경미한 사안으로 봤다는 그 시각 자체도 저는 대단히 그 무리라고 보고요. 갈등이 끝내 파국으로까지 치닫자 시민단체들로부터 기념재단을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후원회는 시민단체에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시민단체의 갈등은 자칫 5.18의 위상 강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갈등이 왜 일어났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노동 탄압 등으로 혁신 요구를 받으며 광주시 특별감사까지 받게 된 배경에는 취약한 운영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국비 24억 원과 12억 원을 받아 5.18 기념사업 등을 하는데 직원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운영 재정은 열악해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고용 중입니다. 이런 고용 형태 때문에 지금까지 재단에서 일했던 숱한 직원들이 나가거나 나가야 했습니다. 외국 대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해왔잖아요. 그런 업무들을 굉장히 단기적으로 뽑아왔죠. 그 업무들은 지속성이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보조금 정산 등 행정 미숙 역시 전문성을 쌓기 힘든 인력 구조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후원의 영향이 절대적인 이사회 구조, 또 후원의 추천으로 정해진 상임이사 1명이 전결권 대부분을 갖는 구조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사장과 상임이사 퇴진 등 급진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게 된 원인도 자칫 1인 독주체제로 가기 쉬운 구조 때문입니다. 5.18 기념재단이나 또는 5.18이라고 하는 아이콘은 특정한 어떤 조직이나 특정한 개인의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득권화, 이익 집단화, 그리고 사유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혁신에 대한 높은 잣대를 대는 시민단체와 지금껏 엄혹한 세월을 스스로 견뎌왔다는 자긍심을 가진 5.18 기념재단과 후원회는
개혁을 말하며 시차를 겪고 있습니다. 안매장과 발포 명령자 규명 등으로 5.18과 광주에 국민의 눈이 쏠려 있는 지금 5.18 기념재단의 혁신을 위해선 깊어져 있는 감정의 골을 넘어 대화가 가능한 협의체가 꾸려져야 합니다. 또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데도 지역사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봄을 시세마듯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다행히 낮에는 온화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가 0도, 곡성 영하 3도, 나주가 영하 2도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을 밑돌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체감 기온이 떨어져서 제법 쌀쌀한데요. 다행히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와 곡성이 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크니까요.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큰 일교차로 인해서 밤 사이에는 당분간 짙은 안개가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도 나주와 화순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제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도, 화순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 11도, 장성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목포가 10도, 장흥이 14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낮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14도, 보성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서 이미 5년 넘게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인증을 받은 농가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시설하우스입니다. 여느 농가들처럼 밭을 갈아엎은 뒤 모종을 심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구멍만 파서 파종을 합니다. 경운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중 3중의 보온 덮개를 활용해 난방연료 사용량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절감이 되면서 또 에너지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아마 좋은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5년여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저탄소 인증 농가는 5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저탄소 인증을 받으려면 농산물 우수 관리제나 친환경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는 등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저탄소 인증 제도의 성패는 바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해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방식으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목이 매장에 이렇게 출하가 돼서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산 농가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농가 참여를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 감축량에 비례한 농가 소득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의료기업 매드라인의 투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주경림 광주시 의원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주경림 시의원은 자동차밸리위원회 기부금 자료 요청에는 권한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광주시가 정작 투자 예정 기업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혹의 핵심인 자동차밸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광주시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사단법인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파행으로 지역사회 우려를 받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건강센터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광동환 총장은 사업을 위탁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센터가 연속 사업이 아니라는 공문을 받아 고용 부담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와 공헌을 위해 센터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는 2년 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던 직원들과 다시 계약하는 등의 정상화 방안을 오는 29일 이사회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중국 더블스타 회장이 금호타이어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광주에 내려왔지만 노조 측이 만남을 거부해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더블스타 차오용선 회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어제 오후 광주 송정역에 도착했지만 노조 측의 거부로 광주 공장을 방문하진 못했습니다. 노조는 면담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해 채권단에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차이 회장은 어제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지만 무한정 기다리진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합장 자리를 4년마다 선거로 선출하다 보니 농어촌 공동체 정점인 협동조합이 정치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직 조합장 측의 투서와 고발 등으로 현직 조합장과 직원들이 감사와 수사를 받느라 4년의 시간을 허비한 수협도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한 해 위판액이 전국 3위권인 1,700억 원에 이르는 수협입니다. 두 차례 이사 끝에 동지를 튼 이 수협은 주차 공간 하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5년 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무상 제공한 부지에 건물을 지어 이사를 했지만 어민 편의시설 용도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쫓겨나 옛 지점 자리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조합 불법 이전 논란을 신호탄으로 안팎에서 횡령과 비리 폭로가 잇따랐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4년간 10차례가 넘는 수사와 감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상무 2명 그리고 직원 1명이 길게는 반년씩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인 어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현장 출장이라든가 또 어민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되고 또 이렇게 안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구 조합장 간의 충돌 등 선거 여파로 조합원들은 물론 직원들마저 갈등하면서 새로운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좀 어려운 부분도 봉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과 꼭 맞대치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투구식 대립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4년. 이 수협 안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MBC가 보도한 지역 농협 직원의 정당 가입 강요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농협과 직원들을 상대로 정당 강제 가입이 지난 2016년과 2017년 외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입당원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농협 직원들이 특정 정당에 가입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정당법 저촉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후배 여학생을 성추행한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주점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후배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레지던트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한 상태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화순에서는 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 투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화순군 문화관광과 안병국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화순의 대표 관광 투어 하면은 적벽 버스 투어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인 천하제일경 화순 적벽 버스터가 24일 내일부터 운행이 시작됩니다. 네. 2015년도에 시작된 적벽 버스터는 올해로 4년째 운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전국에서 약 9만여 명이 적벽을 다녀갔습니다. 네. 올해는 그 적벽을 찾은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염 적벽을 추가하여 운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적벽 관광의 단존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무렴적벽이 새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유래가 있나요? 네. 물렴적벽은 그 물렴정과 김삿과 시비가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네. 위치는 그 이선면 창량리 물렴마을에 위치해 있고요.
물염령이라는 뜻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조선 중기 물염공 서웅정순 선생님께서 간직을 그만두시고 고향을 내려가시다가 너무 경치가 좋아서 지은 누정으로 광주 전남 8대 누정 중 제1호로 지정된 누정이기도 합니다. 네. 화순 적벽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문화 해설사분들이 이야기를 잘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는데요. 네. 어떤 유래가 있고 또 이와 관련된 감탄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벽이라는 이름은 1519년 신제 최산우 선생님께서 중국 양쯔강의 적벽에 버금간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네. 김효사 때 하순우 유배된 선생님께서 적벽의 번호 천하절경이라 감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또 적벽은 조선시대 선비들께서 자주 찾으셨던 곳인데 신세 최산우 선생이 비롯해서 석천 이몽령, 그다음에 정암 조광 선생, 그다음에 정약용 선생님도 예, 다산 정약용 그러셨죠? 그리고 김삿갓 선생까지 포함해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이 자주 찾으셨다고 합니다. 네. 화순하면 적벽이 유명한데 적벽 외에도 좀 둘러볼 곳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죠. 네, 저희 군에서는 적벽 투어는 별도로 유적지 위주 관광을 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네. 콩닥 설렘 화순이라고 이것도 24일부터 운행이 됩니다. 네. 매주 토요일 9시 10분에 강주 성령역을 출발하는 코스인데요. 네. 주로 이제 하순 적벽을 비롯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순 고인돌 유적지. 고인돌 유적지. 네. 네. 천불천탑으로 잘 알려진 운주사, 하순 운주사요. 그리고 조광조 선생님께서 유배를 하셨던 능주 유배지. 이 유적지 위주로 이런 코스가 있는데 이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묶어서 콩닥콩닥 설렘 화순 투어 이름 그렇습니다. 붙여졌군요. 네. 자, 이 버스 투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예, 버스 투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네. 이제 전화는 예약이 안 되고요. 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투어 희망일 2주 전 9시부터 하순군청 홈페이지 또는 하순적벽 투어 버스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을 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네. 그 인터넷 예약은 한 사람이 8명까지 네. 가능한데요. 이제 여러분이 가실 경우에는 일행 중 여러분이 나누어서 예약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 예약만 된다는 게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한 60대 남성이 급성 심장정지로 쓰러진 남성을 구했습니다. 119가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응급처치를 받아 살 수 있었는데요.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전남은 가장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잠시 당황하던 남성 일행은 곧바로 쓰러진 남성을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5분여 뒤 쓰러졌던 남성은 의식을 찾고 일어납니다. 이분이 제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작년에 안전교육을 받은 매뉴얼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이분이 깨어나서 정말 제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급성 심장정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응급처치. 심장박동이 멈추면 산소와 혈액 공급이 중단돼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율이 90%가 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1.4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해 급성 심장정지 환자를 살린 비율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 전국 16개 지자체 중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울산이 25.3%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가장 낮은 8%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안전지능기본법이 2017년도 7월 26일 개정된 법안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을 하시면 이 의무교육,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 수는 최근 10년 동안 1.5배 증가했습니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갑작스런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광주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평화당 광주시당은 오늘 낮 김대중 센터에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지역 공약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대 광주 공약은 5.18 진상규명과 고용률 향상, 사회적 약자 지원과 남북교류 활성화, 미투 2차 피해 방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웅범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웅범 부위원장은 나주시를 산업 경쟁력을 갖춘 인구 20만의 전남 중부권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농촌 행정력을 대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주를 에너지 자립도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내일 개막하는 가운데 10개 구단 감독들이 기아 타이거즈를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KBO 미디어데이에서 두산 김태형 감독과 롯데 조원우 감독 등은 우승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기아를 말했습니다. 김기태 감독은 나머지 9개 팀 전력이 모두 올라왔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우승 후보를 묻자 기아 타이거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이 제46기 교육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무등산사랑 환경대학은 입학생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6기 입학식을 갖고 무등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입학생들은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교육을 거쳐 환경파수꾼으로 거듭납니다. 봄철 심기 좋은 나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다음 주 수요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립니다. 나눠주는 나무들은 무궁화나 삼색, 조팝, 로즈마리 등 모두 6종류이고요. 1인당 5그루씩 선착순 2,000명에게 나누어질 예정입니다.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오감만족 문화장터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격주로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밴드와 타악 퍼포먼스 등 12개의 공연팀이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고요. 플라워 체험이나 도예 등 체험 코너와 전시, 먹거리 장터도 함께 열립니다.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새로운 센터장으로 박대식 전 KBS 순천 방송국장이 취임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1982년 KBS 광주방송총국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 등을 진행했고요. 창원, 전주, 광주 아나운서 부장과 순천 방송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미디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취임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서 호남 의병들의 행적을 표현한 자수 작품들이 영광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작가 강담희 씨는 3, 4년 전 호남 의병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관련 내용을 수놓기 시작했다는데요. 작가는 오랜 시간 한 땀 한 땀 새긴 자수처럼 아픈 역사들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